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이정현입니다. 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최근 4년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건축 이슈 등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구와 송파구, 그리고 양천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시선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 이문 다세대 주택과 또 서초 다세대 주택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요, 재건축 부담금 결과를 알면 재건축에 투자할 이유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이슈를 좀 얘기하기 전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네. 자, 2018년도는요, 재건축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O, 아니다. 재개발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X. 한번 저 이정현 아나운서가 저하고 한번 드는 걸로 하는데요. 자, 재건축은 O, 재개발은 O입니다. 투자 대상은 이제 2018년도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자,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잡으셨죠? 하나, 둘, 셋. 예, 저는 X입니다. 예,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는 O를 들었는데, 그러면 재건축이 여전히 그래도 뜨겁다. 뜨거우니까 네. 재건축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제가 왜 X를 들었냐면요. X. 예. 여기 보면 책에도 서울 강남 부자들은 왜 재건축이 열광할까 했는데, 자, 올해 2018년도는요. 재건축 시장은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요. 재건축 시장 안녕입니다. 안녕. 예. 왜 그러냐면요. 재건축은요. 재건축 조합원 지양도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지양도 금지예요. 그 전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재건축은요. 조합이 성립되면 전매 금지예요. 그럼 사고 팔 수 없으니 내가 10억이 오르는데 20억이 오르는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들어온 게 있죠.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금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자, 연일 지금 난리가 났죠. 뭐 어떤 지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부담금이 예상입니다. 추정치가 8억 나왔습니다. 자, 8억이면요. 이게 A름입니까? 8억이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8억이요. 8억이면요. 부산에요. 25평이요. 2채 반이나 3채 살 수 있습니다. 강주는요. 4채 아니면 5채 살 수 있고요. 큰 돈입니다. 근데 그게 부담금만 8억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재건축 시장이 왜 저무는지 제가 원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오늘은 제목은 제가 내 뉴스통신에 보시면요. 내 뉴스통신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내 뉴스통신에 항상 월요일날 칼럼을 기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칼럼 기고를 좀 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목을 보면 강남 재건축 부담금 결과 아니면 재건축 할 이유 없다. 예, 재건축 할 이유 없습니다. 예, 재건축 하려면요 4년 정도 기다리셨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올해 2018년도는요 부동산 뉴스 중 상당수 내용이 강남 재건축 단지의 냉각에 대하여서 연일 기사로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예언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는 벌써 1월 2일부터 재건축 시장이 얘기 나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12월 31일까지 계속될 거죠. 재건축 폭락합니다. 재건축 앞으로 가격 빠집니다. 냉각이 들어갔습니다. 재건축 시장이 다 한물 갔습니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기사로 나온다는 겁니다. 제 예측을 해보면요. 자, 2018년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상당한 부담금을 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 막연하게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에 대하여 미미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다면
큰 오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글로 샀기 때문에 독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계산을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미미하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요. 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가격을 산출해보는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아닌가에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간이다.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부담금을 많이 낸다면 재건축을 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왜냐하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종전의 세금에서 보는 성격과 액수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격과 액수가 다르다. 이게 어떤 뜻인지 굉장히 모르실 겁니다. 자, 어떤 성격이냐면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요. 세금의 섞음으로 보면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자, 불로소득이다. 또는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입니다. 자, 정부가 봤을 때는 이건 불로소득이고요.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죠. 이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요. 선진국에서도요. 선진국에서도 이런 예를 들어 개발에 의해서 어떤 시세 차익이 났다면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자,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국가의 어떤 기반을 보면요. 토지, 이렇게 지구에 있는 토지는 하나의 영성물입니다. 이 영성물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불로소득이 발생이 됐다면 이거는 소득이 이제 어떤 소득이 나왔다면 개발로 인해서요. 이건 불로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벌어들인 돈은 선진국은 어떻다? 예,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똑같죠. 개발 분담금이라고 해서 세금을 징수를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유연이다? 유연 아닙니다. 유연 아닙니다. 현재는요. 이게 예전에 유연 소지로 해서 넣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유연이 아니다. 결론은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이게 유연이 됐다면 벌써 폐지가 됐어야겠죠. 자, 국회 정확하게 통과를 했고요. 아직도 법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연의 소지 있다 없다? 제가 봐서는 아직은 없다. 왜? 개발에 대한 분담금이에요. 분담금이에요. 개발이 이익금이에요.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국가는 철저하게 불로소득으로 본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다르다? 이 뜻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내가 팔아서 양도세를 내면 이건 팔아서 돈이 현찰화됐기 때문에 현찰화돼서 돈이 있는 상태에서 내는 거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요. 돈이 없는데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틀린 거예요. 엄청난 중과입니다. 따져들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이 느끼는 이 재건축 조합원이 느끼는 것은요. 또는 일반 분양자 느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다라고 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시점이 다르다는 게 준공 시점부터 4월 이내 분납 및 물납이 가능하다. 자, 물납은요. 대신 뭘로? 예, 부동산으로 내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물납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자, 물납을. 자, 이유가 있죠. 분명히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납의 제도를 놨다는 거죠.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에 대해서는요. 자, 왜 못 내느냐? 자, 있습니다. 못 내는 거 특징이 있죠. 왜? 본 물건은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는요. 매도해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입주하고 살면서 돈을 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돈을 생짜로 마련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없는데 또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현찰이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현찰이 이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 될까요? 제가 봐서는 없다 봅니다. 자,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재산세이며 물납을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축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입주 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예. 세금을 부과하는 건요.
신축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낸다는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처럼 아파트를 매매하고 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구조가 아닌 아파트에 살면서 내는 생활형 세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건축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받은 조건이 종전감정 평가 금액을 제외하고 분담금을 내고 준공 후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여기서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세금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신축 분담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분담금입니다. 재건축과의 부담금이 아니라 분담금이에요. 자,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신규 배정받은 아파트 빼기 종전 자산 평가액. 철거 예정인 아파트 감정가를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평을 받았는데 나는 종전 감정평가가 5억이 나왔다면 신규 아파트를 8억이 받았다면 차익 3억이 발생되죠. 3억은 분담금입니다. 이거는 언제 낸다? 예, 대체적으로 중도금하고 입주 시때 내는 겁니다. 3억을 내는 겁니다. 자, 이걸 냈다 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부담금이 돌아옵니다.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들어오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시면 자, 종료 시점 주택가격 빼기 가로 열고 착수 시점 주택가격 총액 플러스 개발비용 플러스 정상 집값 상승분 곱하기 부담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팔아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또 이 돈을 마련해서 내야 되는 겁니다. 부담금 냈죠? 또 부담금 냈죠? 분담금 냈죠? 부담금 냈죠? 두 개를 내는 거죠. 살면서요. 자, 그러면 양도세는 팔면서 내는 거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게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자, 필자가 걱정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대부분의 가정이 현찰을 쌓아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이중대출이 불가할 것이다. 자,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부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제가 봐서는 없다. 지금은요, 신 DTI하고 DSR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출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그렇다면 이 부담금은요, 어떻게 될 거냐? 상당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집을 팔아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 형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면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대출을 받지 못하는 한계 가구는 부득이 재건축 초과의 한수금 부담금을 물납으로 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입주를 했는데 아파트를 내가 다시 국가에 물납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자, 그렇다면 2018년 재건축 시장은 2017년 이전과 같이 엄청난 시대 차익을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여전히 재건축 시장이 뜨거울 것인가에 대하여 필자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과연 재건축 시장이 그러면 계속 현재처럼 뜰 것이냐? 안 뜬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 그럼 2018년도는 어떤 시장이 열린다? 재건축 시장은 죽고 재개발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에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요. 이 부동산 전망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해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입니다.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989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이 면적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40제곱미터, 건물이 80제곱미터입니다. 방 3개와 거실,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층수는 3층 중 2층입니다. 네, 계속해서 매매 금액입니다.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이고요. 대출은 8천만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액이 1억 6천만 원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입지 여건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입지 여건은요. 서울의 강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대문구입니다. 자, 동대문구가 어떤 에리어를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이 지역이
동대문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동대문구는요,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있죠. 또 구에 이문 뉴타운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또 구에 우리 성북구의 얘기는 장인 뉴타운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한남 뉴타운, 창신 뉴타운이 있었는데 창신 뉴타운은 해제가 됐죠. 바로 이 위치에 있는 이문 뉴타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대문 바로 이문 뉴타운 청량리역에서 두 정거장이 있고요. 대학이 5개 대학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호재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GTX가 결정이 됐다. A노선, B노선, C노선, C노선은 확정이 됐고요. 추후에 청량리역에서 삼성역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본 뉴타운에서 20분이면 강남을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포가 되어 있는 조선 왕릉 의릉이 또 위치해 있고요. 또 임원희경 뉴타운 하면요, 만 세대입니다. 만 세대, 어마어마한 세대로 이루어진다. 재탄생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 또 청장산에 위치했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5만 평 정도 됩니다. 이 녹지 공간을 주변으로 학교가 무려 4개 학교가 포진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본 지역 외대, 경희대, 과기대, 한해종, 보건대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중심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청량역 있죠, 청량역. 자, 청량역이 여기 동북권의 랜드마크로 지금 탄생이 되고 있는 예정인데요. 65층 8개 동이 재탄생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본의 노폰기처럼 된다. 이게 언제 끝나냐? 2019년에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을 자신 있게 소개하실 수 있는 방법,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3,000세대고요. 본 지역은요. 자, 외대 앞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아마 이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올해 또 착공이 예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적은 추가 분담금으로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약 일반 분양은 800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사 브랜드입니다. S사 브랜드 단기간에 투자 가능하고요. 시대 차익은 적어도 3억은 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관리처분 인가는 작년 2017년 3월 24일 날 완료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타운 지역은 특히 사업 단계가 중요한데 이 사업 추진 단계도 좀 살펴봐 주세요. 예,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뉴타운이 해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주가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더 그렇고요. 향후 이 지역은 S사 브랜드로 3,000세대의 급으로 탄생이 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좋은 단지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다 끝나면 12,000세대가 뉴타운이 새롭게 탄생이 되는데 가장 빠른 지역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망은 어떨까요? 예, 신축 아파트 기점으로 59제곱미터인데 25평형인데요. 59제곱미터가 4억 700 정도 또는 4억 500 정도로 옵션 포함해서 확정이 됐고요. 자, 일반 분양가는 6억 정도로 옵션 포함해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었고요. 주변 시세는 한 5억 정도의 형성이 될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자, 입주시 예상 시세는 7억 정도는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8억대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겠죠. 가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파트 입주권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4천이 나왔고요. 대출은 8천이 가능하니까 실투자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자, 실투자액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예, 그런 대출도 나오지도 않고요. 자, 지금은 신 DTI, 또 DSR이 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30%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매물입니다. 바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대지 10.1제곱미터, 전용 33제곱미터입니다. 2015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방 1.5개와 거실,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층수는 5층 중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1억 4천만 원에 월이자 약 37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액이 9,500만 원으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 금액이 2억 원, 그리고 실투자액은 4,500만 원입니다. 대표님, 투자 포인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는요, 본 지역은요, 일단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의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고요. 또 짧게는 또 저 같은 경우는 도보 한 3분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본지역 황금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공실 염려가 없습니다. 대학생이 있죠, 법조인 있죠, 또 직장인 있죠, 또 상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그만큼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부속도로 또 지하가 만약에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바로 시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더블 역세권에다가 시세 차익 또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데, 또 본 지역도 다세대 빌라 밀집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세 차익과 더불어서 이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 매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입지 여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지 여건은요, 지도상을 한번 보시면요, 본 지역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바로 앞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대에서 도보로 3분 또는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더 그 위에가 고속버스 터미널이죠. 그 밑에가 남부터미널이에요. 그리고 그 이쪽에 보시면 강남역에 삼성타운이 있죠. 더 추후에 롯데 제3의 롯데월드 나오고, 그리고 이쪽 지역 자체가요, 법조타운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 지역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주하고 있고요. 또 상권도 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장지터널이 뚫리면 이쪽으로 더 많은 인구가 몰려올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쪽 지역 자체가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고요. 특히 대지값, 땅값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 또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서초 가면 서초동 쪽에 보면 또 우리가 얘기할 신분당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용산까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자, 강남 언더그라운드 도시, 다시 지하 도시가 탄생이 됩니다.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강남역부터 어디까지 신사역까지로 돼 있다. 신논현역까지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롯데칠성 부지 개발입니다. 자,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될 수 있는데요. 삼성타워는 2배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되면 반드시 또 개발이 되면 이 지역의 대지값이 상당히 땅값이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엄청난 호재죠. 4조 5천억 사업입니다. 이 지역 바로 서초동이요. 서초동이 어떻게 보면요, 1동, 2동, 3동에서 또 서초구가 이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분단이 돼 있는데, 이게 지하되면요, 왕래하기가 참 편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정보사 부지, 바로 또 그 옆에가 정보사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제터널 개통이 또 2019년에 우리가 얘기는 임박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서초동 화해단지 또 개발이 됐죠. 2017년에 7월에 마지스타로 탄생이 됐고요. 여기에 백화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남부터미널 복합화 개통이 개발이 또 예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지에 바로 있는 신축 다세대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 언더그라운드 도시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어서 매물이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매물 자체가 우리가 붉은 벽돌로 친 게 아닙니다. 대리석으로 잘 마감이 돼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또 주차장이 있고요. 또 안에는 내부는요, 럭셔리하게 호텔급 인테리어로 잘 마감을 했고요. 여기 스타일러라고 옷 주름 잡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냄새도 제가 스타일러 드립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스타일러가요. 그 다음에 인덕션 드리고요. 에어컨 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비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풀세트로 드리는 조건 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태양열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난방비가 좀 적게 들어갑니다. 태양열 시스템을 채택을 해서 또 적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고요. 1.5로입니다. 방 하나에 거실, 또 그 중간에 도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이 또 하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과 거실에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어떻게 보면 방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4,500이 나왔고요. 자, 월세는 보증금 1,000에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대충 1억 4천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투자액은 9,500만 원입니다. 자, 전세는 현재 2억이고요. 자, 실투자액은 4,50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입니다.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다음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를 함께해 주신 한성만 박사님의 부동산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 토요일 오전 11시에 세미나가 열리니까요. 02-6344-7559로 전화하셔서 꼭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하단의 번호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전망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